안녕하세요. 오후성형외과 원장 박강균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얼굴이 처지기 마련입니다. 눈도 처지고 얼굴도 처지고 인상도 우울해지고 거울도 점점 보지 않게 되고 사진도 안 찍게 되고 보통은 자신감을 많이 잃게 돼요. 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모습이 좋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그렇게 변해가는 내 모습이 싫어서 어떤 변화를 젊었을 때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나서 처짐이 개선되고 얼굴의 모습이 좋아지고 실제로 5년 전의 나의 모습 혹은 10년 전의 나의 모습을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을 때 생각보다 많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덩달아서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처짐을 개선하고 싶어서 저희 병원을 많이 찾아주세요. 근데 이런 처짐 수술 혹은 처짐 시술을 접근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형수술을 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10대, 20대 친구들은 성형수술을 하러 올 때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오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아이돌,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원장님 저 이런 눈 만들어주세요, 이런 코 만들어주세요, 이런 얼굴 하고 싶어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형수술이라고 한다면, 처짐이 걱정이라서 저 얼굴이 너무 처져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젊어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는 사진은 그런 연예인 사진이 아니라 자기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모습,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30대 혹은 40대 젊었을 때의 모습의 사진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대하는 자세, 수술을 임하는 방향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가 돼야 돼요.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얼굴의 볼륨은 어떤지, 얼굴의 피부 상태는 어떤지, 처진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수술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결과가 그분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수술을 하는 저와 그리고 수술을 받는 환자분의 생각의 일치점이,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 그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나이예요. 나이에 따라서 수술이나 시술의 방향성이 가장 크게 나뉩니다. 30, 40대에서 얼굴이 좀 처져서 고민이에요 하고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처져 있진 않으시거든요. 꼭 수술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간단한 리프팅 레이저, 눈이 처진 경우라면은 간단한 매몰 쌍꺼풀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처진 눈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 쪽보다는 비교적 회복도 좀 빠르고 받기에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시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 처짐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미니 거상이라는 것도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해요. 50대와 60대는 좀 다른데요. 30, 40대에 비해서는 얼굴 처짐, 피부 처짐이 조금 더 진행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눈 처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매몰 쌍꺼풀보다는 피부가 처져 있기 때문에 처진 피부를 잘라주고 새로운 쌍꺼풀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할 때는 새로 만들어진 쌍꺼풀이 좀 많이 부자연스럽거나 혹은 너무 사나워지거나 아니면 좀 어색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디자인을 하고 수술에 임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50, 60대의 눈밑도 30, 40대에는 결막으로 접근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반해서 피부 처짐이 있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눈밑 처짐을 개선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대의 분들은 외부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흉터가 좀 덜 남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대에서 얼굴 처짐을 해결을 할 때는 리프팅 레이저나 실리프팅 같은 걸로는 효과가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미니 거상이나 안면 거상 같은 수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들이 꽤 많이 생기게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가능한 회복이 좀 빠르고 스마스층을 좀 적극적으로 조작을 해서 칼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피부를 봉합을 해줄 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봉합을 해줘야지 흉터를 좀 덜 남길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 70대에서는 효과가 가장 중요해요. 60, 70대는 실제로 피부가 많이 처져 내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처져 내려온 피부를 충분히 효과를 내서 많이 당기되 너무 과하거나 이상해지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또 써야 되는 게 또 한 가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우리가 이마나 미간 혹은 눈가에 굵은 주름이 있어서 근육 보톡스를 맞는 경우들도 있지만, 피부에 잔주름이 자잘하게 있을 때 피부에 전체적으로 얕은 깊이에 놔주는 스킨 보톡스도 있어요. 그런 스킨 보톡스는 피부 탄력도 좋게 해주고 피부를 좀 타이트닝 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잔주름 개선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보톡스를 맞음으로 인해서 주름이 생기는 그 속도를 현저하게 늦출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리쥬라이나 주베르 같은 스킨 부스터 혹은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것들도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유도를 하고 자극을 해서 실제로 피부가 좀 탄력 있게, 그럼으로써 잔주름이 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얼굴살이 없는 피부 처짐은 얼굴에 어떤 볼륨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처짐이 개선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풍선이 바람이 들어있을 때 바람이 빠지면은 풍선이 쪼글쪼글해지고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은 팽팽해지는 것처럼 볼륨이 없어서 쪼글쪼글해져 있는 얼굴 피부에 볼륨을 넣어주면 그 자체로 팽팽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지방이식 혹은 필러, 스컬트라, 주베룸 이런 볼륨을 넣어주는 시술을 통해서 그런 주름 개선의 효과, 처짐 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 보면은 한동안 안 보이던 연예인 분들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되게 젊어졌다, 되게 예뻐졌네.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경우에 속해요. 얼굴 볼륨은 별로 없었는데 볼륨을 좀 보강해주고 처짐이 개선돼서 생기 있어 보이고 젊어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피부 처짐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울세라라든지 실리프팅을 함께 해주면 확실히 좀 올라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얼굴살이 많은 상태로 피부가 처져 있을 때는 실제로 걔를 당겨주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볼륨을 보충해준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를 당겨주는 안면과상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일단 얼굴에 좀 볼륨, 얼굴의 무게감을 좀 줄여주는 일을 하나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당겨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얼굴 지방 흡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윤곽 주사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고,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고, 얼굴이 무겁기 때문에 당겨주는 힘이 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리프팅이나 이런 걸로는 반응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술 쪽으로, 안면과상이나 이런 수술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처짐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눈이 무거우신 분들, 눈에 볼륨감이 있는 분들도 상안검 수술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색하고 좀 이상한 모양이 수술하시고 나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죠. 우리가 사람이 얼굴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눈이죠. 우리 눈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처짐이 발생하는 자리예요. 눈 처짐을 해결할 때는 처진 피부를 어떻게 정리해 줄지, 그리고 쌍꺼풀을 만들지 말지, 만든다면 어떤 형태로 만들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들이 필요해요. 상안검은 실제로 피부가 처져 있는 자리에서 처진 피부를 잘라주고 쌍꺼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처짐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안검을 일반적으로 쌍꺼풀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안검의 포인트는 처진 피부를 잘라준다가 포인트예요. 수술을 할 때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처진 피부를 잘라주고 쌍꺼풀을 만들어줄 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어색한 쌍꺼풀, 사나워 보이는 쌍꺼풀,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사실 영업 기밀에 가까워요. 피부를 어떻게 얼마큼 제거를 해야 되고, 지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피부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러한 세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처짐을 해결할 때 상안검의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더 위쪽에 있는 피부, 눈썹에 있는 피부를 잘라서 당겨준다. 그게 눈썹 아래 거상 혹은 눈썹 위 거상이고, 눈썹 아래에서 그렇게 처진 피부를 잘라서 당겨주면 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결과가 자연스러워요. 다만 눈썹에서 수술을 하는 거는 쌍꺼풀 자리에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쌍꺼풀을 원하는 경우, 쌍꺼풀 모양의 변화를 원하는 경우에는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눈썹 아래에서 우리가 피부를 잘라서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수술 흉터를 마찬가지로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섬세하게 봉합을 해서 수술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 흉터가 눈에 많이 띄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피부 처짐이 생겨서 눈이랑 눈썹 사이 간격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눈썹 밑에서 거상을 했을 때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눈썹 위쪽에서 피부를 잘라서 당김으로써 눈썹이랑 눈 사이 거리를 벌려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눈썹 위 거상은 눈썹이 당겨져 올라가기 때문에 좀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흉터가 좀 더 눈에 띌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흉터가 좀 덜 보일 걸로 예상되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권장드릴 수 있지만, 흉터가 많이 남을 걸로 생각이 되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눈썹 위 거상을 권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흉터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흉터가 보이지 않게 더 위쪽, 이마 쪽에서 당기는 이마 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마 피부가 처져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눈이랑 눈썹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그게 굉장히 답답한 인상을
거상을 만들게 돼요. 이마 거상은 처진 눈꺼풀을 당기는 수술이라기보다는 처져 있는 눈썹을 당겨준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꺼풀 처짐이 많은 고령에서는 이마 거상으로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마 거상은 한 40대에서 60대 분들 정도 나이대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젊은 20, 30대 분들에서 쌍꺼풀 높이를 조금 높게 화려하게 원하는데 눈이랑 눈썹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그 높이의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에 이마 거상을 해서 눈썹의 위치를 당겨서 공간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 얼굴 처짐을 해결할 때 접근 방법은 일단 내가 어느 부위에 있는 처짐을 개선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처진 부위가 어느 정도 처져 있는지에 따라서 절개 위치나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마주름 혹은 미간주름, 눈가주름이 있는 경우에 주름이 좀 깊고 처짐이 좀 심한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마 거상입니다. 이마의 피부를 전반적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이마 주름에도 효과가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아래쪽 미간주름도 펴지는 효과가 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눈가에 있는 주름도 전체적으로 당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 팔자주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팔자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겨주는 부위, 절개를 하는 부위가 생각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 절개 부위가 낮은 위치에 있다 보면, 혹은 당겨서 고정해주는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다 보면 생각보다 이 팔자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좀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면거상 수술을 한다 혹은 미니거상 수술을 한다, 절개가 관자놀이까지 좀 높게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스마스층 박리 또한 이 앞광대까지 충분히 박리를 해줘야지 팔자주름이 펴져서 유지가 되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개 부위와 이 스마스층 박리 범위, 이 두 가지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미니거상과 안면거상의 가장 큰 차이는 절개의 길이에요. 미니거상은 짧고 안면거상은 길죠. 미니거상은 절개가 짧은 대신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처짐의 위치도 달라요. 보통 미니거상은 입 주변, 입꼬리 주변의 처짐, 그리고 팔자 아래쪽의 처짐, 이 부위의 처짐을 당겨주는데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거상을 했을 때는 목주름이라든지 혹은 턱 라인이 무너져 내린 거를 해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처짐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사실 이 입 주변, 심부볼이 있는 이 부위의 처짐은 아주 젊은 20대 초반에서부터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 가장 많은 연령층에서 고민을 하는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시술 혹은 수술 방법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죠. 목에 주름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 목에 주름을 당겨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목에 주름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목 안쪽에 있는 활경근이라고 하는 얇은 근육이 처져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목에 볼륨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처져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안면거상만 해서는 효과가 좀 제한적이에요. 목거상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안면거상 절개에서 뒤로 더 많이 넘어가요. 헤어라인을 따라서 목 뒤로 넘어가고, 또 턱 아래쪽에서도 피부를 조금 절개를 해서 바깥쪽에서 활경근을 당겨주고, 앞쪽에서는 가운데 라인을 따라서 앞쪽으로 활경근을 당겨줍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만약에 턱 아래쪽으로 지방이 많다라고 했을 때 지방까지 우리가 보면서 턱 아래쪽에서 제거를 해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가벼운 목, 그리고 팽팽한 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처짐의 상태가 있고 처짐의 부위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시술과 수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설명을 제가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이를 통해서 내가 처짐을 개선하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자 한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만나는 원장님 혹은 그 의사 선생님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실제로 많은 병원들을 다니다 보면은 원장을 많이 만날 수 없는 병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항상 뭐 실장님이야, 뭐 간호사야, 그냥 기다려보세요, 좋아집니다, 보통 이런 말밖에 안 해줘요. 그리고 의사한테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이 어떤 건지, 이거는 나한테 왜 좋고 이거는 나한테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수술 결과와 직결됩니다. 이렇듯 처짐 수술은 그냥 단순한 성형 수술을 넘어서서 점점 흐려져가는 나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박강균이었습니다.